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오늘 근대사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흥선대원군 살펴봤다라고 한다면은 자, 오늘은 개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항, 항구를 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세력들 또는 이제 일본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조약을 맺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화도 조약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으로 우리가 서양 국가랑 조약을 맺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조약을 맺었던 서양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놀랍죠? 예, 미국이랑 우리가 꽤 역사가 깊어요. 그 조약이 바로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고요. 그래서 크게는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오늘 살펴보겠구나라는 느낌으로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는 흥선대원군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1863년도에 나이 어린 고종이 즉위를 하자 그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약 10년 정도 집권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거죠. 왜냐? 고종이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왕의 아빠가 정치를 한다라는 거는 좀 모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유학자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유학자가 바로 최익현인데 이 최익현이 아주 강렬한 한마디로 흥선대원군을 저격하는 그런 상소문을 올려요. 임금이 벌써 이 성인이 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당신이 집권하고 있는 거는 혹시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따져 묻듯이 하는 그런 상소를 올리니까 흥선대원군이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10년 만에 흥선대원군은 이제 하야를 하게 되고요. 약 10년 만에 고종이 친히 정치를 하는, 직접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고종의 친정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때쯤에서 국내에서는 우리도 이제 통상 수교 거부만 하지 말고 외국과 적극적으로 통상에서 새로운 문물을 좀 받아들여서 개혁을 하자라는 그런 주장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주장을 통상개화론이라고 합니다. 자, 한편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요, 아주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에도막부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메이지 유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개혁이 추진이 되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돼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 일본이 이제 조선에 다시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자라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와요. 편지라기보다는 외교 문서겠죠. 자, 그런데 흥선대원군, 그러니까 요 바로 직전이에요. 흥선대원군은 이게 전통적인 외교 질서에 어긋난다라면서 되돌려 보냅니다. 한마디로 뺀지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이거 이 건방진 것들 봐라 라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국을 정벌을 해야겠다라는 정한론이 막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곧바로 뭐 이렇게 군사적 행동을 취하진 않고요. 1875년도에 문효호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문효호는 일본이 파견한 배 이름이에요. 배 이름. 자, 여러분 여행 갈 때, 해외여행 갈 때 공항 가잖아요. 인천공항. 그 인천공항이 있는 섬, 그 섬이 바로 영종도예요. 바로 강화도 밑에 있는 그런 섬인데 이 영종도 앞바다에 운요호가 와가지고 대포를 뻥뻥 쏘면서 야, 문 열어라, 물 내놔라 막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이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을 우리가 운요호 사건이라고 해요. 자, 분명히 이거는 일본이 먼저 와서 시비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거를 이제 이 책임을 조선에 떠넘기면서 강화도에서 이제 일본 대표와 우리나라 대표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체결이 된 그런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 바로 조일수호 조규, 일명 강화도 조약 되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1876년도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항구를 열고 이제 국제 질서에 편입이 되는 그런 기점이 됐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어떤 게 있느냐?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제1관에 가장 먼저 명시를 합니다. 오, 선생님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조선은 자주국이죠, 당연히.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일본의 숨은 속셈이 있습니다. 자, 어떤 속셈이냐? 그동안 조선은 청나라를 큰형님으로 모시고 있었잖아요. 자, 이 청나라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라는 이제 속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니네 자주국이잖아. 청나라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해? 이제 이렇게 청나라 간섭을 좀 배제하려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4관에 보면은 부산을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2개 항구를 더 개항한다. 총 3개 항구를 개항한다. 라는 그런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침략 거점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일본의 의도가 관철이 됐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해안을 자유롭게 일본인이 측량할 수 있다. 해안 측량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이거는 마치 내 허락 없이 내 몸을 더듬는 그런 이제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권 침해적 요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영사재판권도 인정이 돼요. 다른 말로는 치외법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계양장 안에서 일본인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일본 법에 의해서 일본에서 처벌하겠다라는 게 바로 영사재판권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영사재판권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짜잘한 조약들이 이제 다시 또 체결이 되는데 조일 수호조교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조일 수호조교 부록으로 인해서 계양장이 설치가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이 됩니다. 조일 무역 규칙으로 인해서요. 우리나라에서 쌀을 무제한으로 사갈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조항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관세라는 거는요. 외국 상품, 수입 상품에 붙는 세금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 자동차도 비싸고요. 수입 물품도 비싸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는 이제 관세에 대한 규정을 이제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굉장히 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신을 또 파견을 하게 되죠. 외교관을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본에 간 그런 이제 사신을 외교관을 수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홍집이 일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마침 그때 일본에 와 있던 청나라의 외교관 황준센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주 앉았어요. 자, 황준센이 김홍집을 향해서 야, 니네 조선 큰일 났다. 김홍집이 왜 큰일 났지? 라고 하니까 황춘센이 야, 지금 니네 나라 러시아가 니네 먹을라 그래? 뭐 이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홍집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오, 정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황춘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일본이랑 조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미국이랑 연합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이 이 당시에 주고받았던 여러 말들을 이렇게 문서로 남겨요. 그 문서가 바로 조선책략이라는 문서예요. 책자죠, 책자. 얇은 책자. 자, 요거를 이제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죠? 네, 지금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네.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일본이랑 조약을 체결해야 되고 미국이랑 연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이랑은 뭐 늘상 친했었고요. 일본이랑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과제는 미국이랑 연합하는 일이네요. 자, 그렇게 해서 조선에서는 이 청나라의 주선으로 처음으로 서양 국가 미국이랑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게 바로 1882년도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최초의 서양 국가 조약이고요. 여기에 좀 특이한 조항들이 몇 개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거중조정 조항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나 조선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서로 도와준다. 그런 거. 그게 바로 이제 거중조정이에요. 한마디로 편들어주기라는 거죠. 편들어주기 조항. 서로 편들어주자.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물론 이제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주진 않았어요. 결국에는. 어쨌거나 이 당시에는 그런 조항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하나 얻어내긴 해요. 이제 관세를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상품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세금을 매길 수 있게 그렇게 상황이 됐고요. 받은 게 있으면 또 주는 게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최혜국 대우 조항이 처음으로 이 조미수호 동상조약에 포함이 됩니다.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 대우해달라라는 조항인데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자동 업데이트 조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이후에 조선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랑 더 좋은 조건으로 조약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 새롭게 조선이랑 조약을 맺지 않고도 다른 나라랑 맺은 더 좋은 조건의 조항을 미국에게도 적용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좀 말이 어렵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 이후에 조선이 다른 나라랑 더 좋은 조건으로 어떤 조약을 맺었을 때 그 더 좋은 조건을 미국에게도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준다. 적용을 시켜준다. 그 조항이 바로 최혜국 대우라는 겁니다. 불평등 요소죠. 네. 자, 그리고 우리 강화도 조약에서도 살펴봤던 영사재판권이 인정이 됩니다. 계양장 안에서 미국인이 죄를 지어도 우리가 처벌하지 못합니다. 미국 법에 의해서 미국에서 처벌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을 했죠. 자, 미국에서 이제 외교관이 건너오게 됩니다. 그 답례로 우리는
미국으로 보빙사라는 이제 사절단을 파견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83년도에 영국, 독일, 그다음에 84년도에 이탈리아, 러시아, 그리고 86년도에 프랑스랑 차례차례 이제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여러 나라들하고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질서에 편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 당시에는 조선은 힘이 없어요.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국제 질서, 뭐 조약, 근대 조약에 대한 전혀 이렇게 뭐 아는 바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불평등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